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특히 애국 기업 소개합니다. 경남제약에서 초임계 RTG 오메가3 루테인 프로맥스 나왔는데요. 한 알로 4가지 효과 봅니다. 눈 건강, 혈행 개선, 뼈 건강, 항산화. 한 알로 끝납니다.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좋습니다.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북한이 갑자기 돌변했는데 우리를 지칭해서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표현하더니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갑자기 표현을 바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들은 때적 공존, 다시 말해서 투 코리아,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해석이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이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김여정이가 10일 어제 오늘 연이어서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이거든요. 남조선이다, 괴뢰당이다, 괴뢰남조선, 괴뢰정권, 그렇게 표현해 왔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정식 명칭, 얘네들도 한자를 알잖아요. 앞에 클 대자를 놓고 대한민국, 우리 그대로 썼는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는 투 코리아,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한, 자기네들을 양쪽 나라, 처음에는 이제 양쪽 나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북한도. 우리도 헌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쟤네들도 대한민국은 항상 저들이 먹을 나라, 그래서 항상 적화 통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쪽,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왜 바꿨나? 투 코리아 정책으로 나가는 건가?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거부할 때도 조평통, 그동안에 이제 조평통에서 남북 연락 채널을 맡아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도, 외무성이라는 건 이제 외교 관계,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잖아요. 조평통이라는 건 이제 조국 평화 통일이니까 지네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먹었다고 생각하고 평화 통일, 이게 이제 방법론에서 조평통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외무성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국가 대 국가로, 그러나 이제 적대적인 국가, 이런 입장을 이제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어저께 담화에서도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의 족속,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군부, 이런 문구를 썼는데, 특히 대한민국이란 대한민국 4글자를 쓸 때는 그 겹상괄호 있죠. 괄호 2개 크게 치는 거. 요거를 사용해서 그 단어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강조할 때 따옴표를 하든지 괄호를 하잖아요. 쌍괄호를 했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만천하에 공개 안 되는데, 우리는 입장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 번도 공식 문건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말해서 6.25 사변 후에 지네들이 먹을래다 못 먹은 그런 특수관계 대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의 대상,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 그러나 적국이고 통일의 대상,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김여정의 표현은 그냥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김여정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남 선전이라든지 이런 총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직책에서 발표하고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 오늘 계속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오빠인 정책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남쪽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이제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 정책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적대적 공존, 투 코리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2021년 1차 당대회 때부터 약간의 징후가 됐었죠. 그때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수행, 요런 문구를 삭제하고요. 전국적 범위라는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까지 다 지네들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이다. 그러니까 공화국 북반부, 남쪽은 제외한 거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하자, 이런 걸로 2021년 때부터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그때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썼다. 근데 징후는 2021년 당대회 때부터 포착이 됐다. 그런 거는 이제 정권 때부터 쭉 내려온 그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 전략을 이제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한도 국가, 대한민국으로 인정, 자기네도 국가.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 그런다 적국. 그러나 끝내는 이제 자기네들이 통일로 먹어야 될 국가,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건데, 이 해석을 이제 메이저 언론은 이제 투 코리아,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요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그 집단은요, 이 거짓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가 세면은요,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마사지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또 일을 저지르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 때는요, 아주 알기를 아주 그냥 자기 노예처럼, 아랫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만만한 사람이니까. 특히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지령 내리는 대로 했으니까, 이건 뭐 가두리 어장에 가둬놓은 고기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만만하니까 뭐 삶은 소대가리다 뭐다 이랬는데, 가만히 그 전으로 올라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그냥 뭐 원점 타격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뭐 확성기 막 틀어제 끼고 뭐 이러니까요. 황병수하고 최룡해 당시 넘버1, 넘버2였어. 넘버2, 넘버3구나. 넘버1은 김정은이니까. 넘버2, 넘버3였어요. 득달같이 내려왔잖아요.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깔랑방구 끼고 무슨 뭐 평화 외치고 뭐 협조 외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봐달라 이런 얘기죠. 강하게 나가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간첩을 다 잡아버리잖아요. 민노총 간첩 조직국장 잡아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고 뭐 전교조고 뭐고 핵심부에 간첩들 있는 걸 싹 잡아들이니까 이게 노출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뭐 북한을 향해서도 세게 막 얘기하고, 실제로 한미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기가 막히게 해요. 참수작전이 아니라 아주 쑥대밭을 북한 한 방에 쑥대밭 만들겠다고 보여줘요, 훈련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겁을 먹고, 김관진 국방장관 겁먹고 싹 화해 제스처 했고, 문재인은 잡아놓은 고기니까 그냥 이러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 뭐 간첩 다 잡아들이지, 이거 뭐 한미연합훈련이 이건 보통 훈련이 아니라 자기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싹 꼬리를 내리면서 이 코스프레 있잖아요. 김남국이 잘하는 가난 코스프레 이런 게 아니라 협력 코스프레, 평화 코스프레. 그래 니네도 국가 우리도 국가, 이렇게 외교 관계 이런 코스프레 하면서 뒤로는 뭔가 또 작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투코리아로 가니까 이제 전쟁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착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믿어요? 얘네들은 휴지 조각이에요. 무슨 합의서 쓰고 뭐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건 휴지 조각이야. 선전선동의 도구야. 100% 믿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는 김정은하고 김여정이는 알겠지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 가지 징후 포착이 이태원 사고도 안 통했다. 자, 후쿠시마 이걸로도 지령이 내려왔잖아요. 후쿠시마 이걸로 반이 선동머리하러. 북한에 지령 내려온 거 이번에 발각됐잖아요. 민노총 그 간부 조직국장 간첩 지령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맥힌다? 그러면 뭔가 더 센 걸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2의 4.3 사태 이런 거, 작게 보면 촛불 난동 같은 거, 이런 거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뭐 쇼로 이렇게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위장 전술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쟤네들로도 중요하거든요. 총선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뭔 일을 벌리기 위해서 쟤네들이 파견한 간첩들이 내지는 아주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뭔가 난동을 부려서 윤석열 정부를 코너에 몰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느슨한 작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져야 됩니다. 편안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중앙일보 단독 기사도 나왔는데요. 10,000년 걸리는 암호를 풀었어요. 북한의 지령문. 그거를 이번에 민주노총 조직국장 간첩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암호를 풀지 못했어요. 옛날 방식으로 자꾸 암호를 풀려니까 이게 못 풀었는데, 이거를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이제 암호가 걸린 게 이제 USB가 문서가 그다음에 그 USB 자체에 또 암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별도로 저장된 문자, 숫자, 기호 이런 암호 자재를 총동원해서 풀어봤는데 안 풀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다가 쉽게 풀었는데, 이때 국정원들이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민노총 조직국장 이런 놈들이 태어난
태도 보였어. 왜냐면 자기네들이 암호 심어놨기 때문에 컴퓨터 아무리 해봐야 그 암호 못 풀면 아무것도 못 나온다. 느긋했어요. 근데 그 암호를 풀었는데 암호 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느긋하게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뭐 압수수색인데 뭐 별거 있어요?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태연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게 암호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요. 야, 기가 막히네. 이 자판에 암호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봉규 꼴통 이런 암호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판에 영문으로 놓고 이봉규 꼴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문이 뭐 복잡한 영문이 나오잖아요. 32자 글자를 문서 파일 중간에 이거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기가 쉽지. 근데 이거 이상하다. 아무 뜻도 없고 뭐 문장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건데 이거를 자판에 놓고 해보니까 뜻이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거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거를 자판에 놓고 치니까 RM, TM, FDL, TJA, KFD 뭐 저 단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이거를 국정원 직원이 찾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쫙 나온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각종 문서 이 암호로 풀면 이제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 지령문도 다 나왔는데 지령문에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지지해서 진보당 옛날에 민중당이죠. 이거 장악하고 원내 진출 지원하라. 이 간첩들한테. 민노총 간첩. 민노총 산하 조직도 이제 다 나올 겁니다. 민노총이 지금 한 100만 명 되잖아요. 한국노총도 100만 명. 여기에 조직국장,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 간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이제 암호 풀었으니까 다 나올 거예요. 조직들이. 이거 보면 노조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반대하라.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다. 이런 구호. 윤석열 탄핵하자. 이 구호 문구까지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북한 간첩의 조직도가 나오죠, 이제.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국정원에서. 이런 거 다 발표하겠습니까? 발표하면 다 도망가 버리게? 지금 잡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면 이제 일망타진. 민노총에 있는 간첩은 일망타진하고, 여기서 어떻게 파생되고, 어떤 그 협력 관계가 있는지, 다른 조직하고 예를 들어서 윤미향의 조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 정의연인지 뭔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조직 전교조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망타진이니까 이게 암호가 발견되니까 북한에서도 이거 큰일 났네. 그거까지 풀어내. 암호까지 이놈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시한 거, 우리의 조직,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 조직 이거 다 드러날 텐데 그러면 그게 무력화된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일단은 좀 안심을 시켜야 되겠다. 투코리아, 네, 국가, 우리 국가로 인정해줘. 그러면서, 자, 외교부에서 어떻게 한다. 근데 흡수통일 이거 하는 거 이제 당분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투코리아,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쓱 대한민국이었죠. 이렇게 해주면서 이 암호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뭐가 쫙 나와서 일망타진되는 거, 요거 슬쩍 마사지 하면서 또 다른 이 엄청난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도 한번 슬쩍 작업을 했는데 밀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와서 세월호처럼 막 정권 붕괴에 군부를 뗐는데 지령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안 넘어가네. 이번에 후쿠시마도 막 했는데 또 안 넘어가네. 그렇다면 피를 보자. 피를 보는 거. 사람이 150 몇 명 죽었는데도 안 넘어갔잖아요. 이태원 사고. 그럼 피작전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선거 전에 저는 불안해요. 뭐가 터질 것 같아. 무슨 사고를 위장한 윤석열 정부 전복 작전, 대형 사고 터지고 그걸 이해해서 윤석열 책임이라고 막 이러면서 무섭습니다. CCTV 잘 준비하고요. 잘 그 분석하는 거 옛날식으로 사람이 분석 이게 아니라 진짜 AI가 이상한 거 탁탁탁탁 걸러내 쉽게 요약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상한 행동 모임은 사전에 딱 체크할 수 있도록. 일 터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서요 살인가스라든지 이상한 거 독극물 같은 거 이런 거 휙 가방 놓고서 내리면요 그 가방 안에서 터져가지고 몇백 명 사망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 벌어진 다음에 윤석열 탄핵으로 가면은 사람들 흥분한다니까. CCTV 그다음에 경계 선거 전까지 철두철미하게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겁주지 말라고요.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쫓겨날 줄 몇 달 전에 알았어요? 몰랐잖아. 이런 비슷한 소리 했어요. 그냥 넘어가잖아. 부정선거도 그 전에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잖아. 선거 전에 얘기했어요. 선거 전에. 수상합니다.